every day. It's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안녕하세요. 청소년 힐링 프로젝트 단지 그럴 뿐이야 진행을 맡게 된 김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대학생까지 또 부모님 대표로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저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프로그램 제목은 단지 그럴 뿐이야입니다. 되게 심각한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과 얘기해보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단지 그럴 뿐이야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같이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주신 청소년과 또 대학생, 청소년 시기를 지난 대학생, 그 다음에 청소년을 겪을 미래의 초등학교 고학년 이 분들이 주인공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 에너지가 좀 넘칠 뿐이야의 가출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해봤어요. 사춘기가 좀 심해서 부모님과 싸우고 한번 가출했어요. 그때는 제가 공부 너무 안 해가지고 공부 때문에 한번 싸웠어요. 공부 때문에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좀 압박 좀 줄여주세요. 저 3개월 전에 나왔어요. 그냥 집도 싫고 학교도 싫어서 나왔는데 그냥 다 짜증나요. 그냥 밤새 돌아다니고 PC방 가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래요. 아니 없어요. 저 진짜 싫어요. 딱히 없고요. 저 그냥 진짜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아요. 5개월 정도? 그냥 가축 카페도 있고 남자애들은 그냥 가게 가서 훔쳐오고 그냥 여자애들은 편의점 같은 거 알바돼요. 전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가출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가출로 뽑은 이유는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영화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타인의 멜로디라는 영화가 들어왔는데 가출 청소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가출이 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뽑았냐면 가출로 인해 그냥 가출로 끝나는 일은 없어요. 거기에 가출로 인해서 벌어지는 한 10가지의 문제들이 나와요. 여학생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원조 교제를 해요. 원조 교제를 시도하고 원조 교제를 하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동거를 해요. 동거를 하다가 돈을 또 뺏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게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출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쉽게 집을 나간다, 안 나간다로 문제로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에 안에 있을 때 사는 것과 자기가 집을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대학생들은 더 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앞으로 독립을 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들, 부모님의 간섭에 대한 부분들, 그런 얘기들 자연스럽고 편안한 얘기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제가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가출이 너무 하고 싶은 고2의 남학생입니다. 가출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반항심 표출이 대부분이죠. 옛날에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무조건 반항하기 위해서 가출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확실히 애들이 영악해졌어요. 무작정 집을 나가지 않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도로만 가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사실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설득이 안 돼서 3일 동안 가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서관, PC방, 그런 곳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요. 돈이 많이 없어서 3일이 넘어가자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장기 가출을 위해서 고시원 비용도 알아봤었고 비상금의 위치도 봐뒀었어요. 다행히 저의 첫 가출로 부모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지금은 연극영화과에 가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시지만 아직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출을 하고 나니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자꾸 가출을 하고 싶어져요. 선생님, 혹시 가출도 중독인가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자 지금 가출에 대한 얘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서울구경이라는 제목으로 써준 우리 혁조 친구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지난주에 들어왔거든요. 아, 진짜요? 리얼 토크가 나오겠네요. 예. 어떤 경과로 나갔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약간 다투다가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근데 물론 딱 잘 있다가 네. 그냥 오늘 나한테 이런 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그냥 엄마랑 약간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게 네. 도화선이 돼서 나가게 됐는데 네. 일단 맨 처음에 나갔는데 네. 제가 밖에 한 일주일 좀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밤 한 11시쯤 나갔는데 네. 일단 딱히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제가 뭐도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일단 네. 그럼 일단 멀리 가자. 여기 있다가는 괜히 또 엄마 아빠한테 잡혀서 들어갈 것 같다. 이래서 네. 일단 버스를 타고서 그냥 무작정 저기 서울역에 내렸어요. 일단 네. 서울 내렸는데 노숙의 기념지인 서울역에 도착하셨군요. 서울역에 일단 내렸는데 네. 또 막상 또 근데 또 들은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네. 불도 꺼져 있고 무섭고 그래서 근데 잘 데도 없고 네. 물론 그때 설날 후여서 세뱃돈 들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딱히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고시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시원에요? 고시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나이 속이고 얼마예요, 고시원이? 제일 싼 데 들어가서 한 달에 20만 원 주고 들어갔거든요. 20만 원 들어갔는데 보증금은 없나요? 네 없더라고요. 네.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막 영화 보면 고시원에 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나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네. 이게 물론 제가 정말로 만약에 뭐 공부에 뜻이 있었거나 네. 아니면 학업을 위해 그 고시원. 환경에서 고시원에서 사는 거면 좀 다르겠는데 네. 제가 집을 나와서 갈 곳 없어서 거기 있으니까 또 그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밥을 먹으려고 빵을 먹으려고 제가 빵을 이렇게 했는데 네. 막 바퀴벌레 막 2마리가 갑자기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게. 근데 바퀴벌레도 이렇게 바퀴벌레가 좀 괜찮은 바퀴벌레 있고 되게 싫은 바퀴벌레가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이게 괜찮은 애들은 네. 있어요. 괜찮은 어떤 네. 기준이에요? 바퀴벌레를 나누는 기준이? 이거 괜찮은 애들과 말로 하기 되게 애매한데요. 네, 싫은 봐야 애들이 돼요? 있어요. 네. 쟤는 딱 봐도 더럽게 생긴 애들 있단 말이에요. 별로다 이래갖고 저 뭐 어째요? 제가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네. 이미 돈도 냈는데 그래서 네. 안 돼, 여기 나가자 안 되겠다 했어요. 근데 또 막상 말로 나가자 하는데 나가려니까 또 갈 데가 없잖아요. 추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있자 했는데 그래서 옷은 몇 벌 챙겨서 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좀 찝찝해갖고 옷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옷에서 바퀴벌레가 막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되게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여기 진짜 나가자 이래서 근데 돈은 어떡하지 했는데 이거 내가 받자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서 총무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어제 그저께 들어왔는데 일이 있어서 여기 못 머물 것 같다고 딱히 제가 근데 바퀴벌레 갖다 나간다 그러면 너무 되게 막 좀 그러잖아요. 막 유난 떠는 것 같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부모님이 아프셔서 내려가야 한다고 제가 기차비도 없다고 이랬는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거기서 들어 누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나왔어요. 일단 나왔는데 돈 못 받았어요? 돈은 못 받았죠. 네. 진짜 그 다음부터는 진짜 돈도 다 떨어지고 네. 밤에는 무조건 걷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혼자 막 할 게 없으니까 연대 가서 연대생인 척도 좀 해보다가 저 서강대 가서 할 건 다 했네. 서강대생인 척 좀 해보다가 근데 그때 느낀 거는 네. 진짜로 청소년이 밖에서 네. 신분증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뭐 저쪽 서울 저쪽 가보면은 뭐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이런 거는 많은데 딱히 사실 청소년 혼자 들어가 쉼터. 이게 사실 좀 약간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느낀 게 아프면 네.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주소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때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째요 문제가 아픈데 되네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집에 들어갔어요? 네. 그동안 아무도 안 찾았어요? 찾았죠. 찾았는데 아니 이게 맨 처음에는 잡히기 네. 싫어서 막 멀리 갔는데 네. 이게 돈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솔직히 제가 기어들어가기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좀 바퀴벌레 잡혔으면 도 좋겠다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제가 네. 일부러 아빠 사무실 근처에 좀 돌아다녔어요. 잡혀서 들어가려고. 근데 너무 저를 못 찾길래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막 이러지 아빠. 친구들한테 제가 나 지금 어디에 있다 지금 어디에 네. 있다 하는데 너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얘기해도 돼 이러는데 그래서 다행히 얘기를 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지나다가 들어갔는데 느낀 거는 제가 첫 번째 가출도 아닌데 제가 만약에 몇 그냥 번째예요? 네? 한 두세 번째 되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정말 한 3, 4일 제가 딱 오래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네. 근데 한 2, 3일 나가서 그냥 친구 집에서 자고 뭐 그랬으면은 아마 다음번에도 엄마 아빠랑 좀 싸우면 나갔을 것 같은데 나가서 너무 막 고생을 많이 해서 막 술 취한 아저씨가 막 시비 걸고 막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나서는 지금 딱히 저로 또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과거 경험이 된 거잖아요. 네. 얼마 전이었더라도. 근데 이제 다시 그걸 경험을 생각해 보면 네. 가출을 할 만한 분명한 이유는 있었던 거죠. 본인한테. 그쵸. 네, 뭐였어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서로 이렇게 가치관 같은 게 다른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이게 남이면은 그냥 나랑 다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가족이니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아마 지금 이제 요 정도 얘기했지만 몇 회 진행하다 보면 그 가치관 문제가 뭐였는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럼 서로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귀한 경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해주신 얘기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출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제 재밌게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지금 가출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각 서울시 어디 이렇게 경기도 다 이렇게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아까 병원 같은 경우도 가기가 어렵고 해서 쉼터를 가도록 하면 그때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이 거기는 부모보다 더 심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규율이 아이들이 느낄 때 왜냐하면 인터넷 사용도 뭐 2시간 이상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용돈도 줘요. 그래서 용돈도 몇천 원인가 이렇게 주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그 쉼터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의 규제는 규제도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귀한 경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뒤에 보면 성내천 새벽 투어 2년 친구는 또 어떤 경험이 있는지 또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은 되게 제 얘기 같거든요. 네. 저도 3일 동안 가출했었고 몇 년 전 일이고 네. 그때 저도 뭐 연극영화과 진학하려고 했었는데 네. 부모님이랑 갈등이 좀 심해가지고 네. 가출을 제가 계획하게 됐어요. 무발적 가출은 아니고 네. 얼만큼 계획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했어요. 네, 단계별로 계획했어요. 1단계는 딱 3일만 가출하고 돌아오자. 네. 그것도 우발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우발적으로 내가 가출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 다음에 나가자. 3일 동안 딱 돌아오자.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2단계는 네. 한 달 동안 딱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자. 3단계는 아예 나가버리자. 저도 비상금 위치 다 확보해 두고 다 이렇게 3단계 때는 그렇게 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1단계를 해서 좀 부모님과 관계가 그래도 안 풀린다 하면 2단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하고 머릿속으로 다 전략을 짰네요. 딱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했었어요. 근데 저도 1단계 때 3일 동안 제가 도서관이나 PC방 이런 데서 잠을 잤어요. 네. 그리고 새벽에는 뭐 도서관이 운영을 안 하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때 성내천에서 막 그냥 강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되게 그때 그 기억이 힘들진 않았어요. 되게 그게 너무 강을 보면서 제 마음도 좀 위로가 됐고 그때 그러면서 첫날에 가출했을 때 친구들한테 막 연락하면서 야 나 가출했어 빨리 나와라 하면서 그럼 새벽에 나와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네. 그때도 친구들이랑 새벽에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그 맥주 친구들이 마시면서 여기 성내천에 그 친구들이 그 네, 친구들이었구나. 성내천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성내천 네. 구경하면서 근데 다음날 되니까 안 나와줘요 애들이. 왜요? 애들이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귀찮아진 네, 거네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떻게 나와주긴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가출했고 힘들구나 좀 위로해주긴 했는데 다음 날부터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외로워지면서
PC방에 들어가서 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PC방에서도. 그래서 3일 딱 채우고 돌아오자고 했는데 저도 아까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들어가기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 회사의 주변에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기웃거리긴 했어요. 기웃거리다가 그 마침 거기 화장실에 있다가 네. 화장실에서 아버지하고 마주쳐가지고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거기 괜히 말이 오지도 않은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갈까? 그러다가 이렇게 마주친 거죠. 안 때리세요? 어떻게 그냥 가자 그러셨어요? 그냥 마주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눈치 보면서 살금살금 들어가서 네. 방 안에 있었죠. 진짜? 네, 그 다음부터는 좀 부모님이랑 이렇게 잘 얘기가 돼가지고 네. 2단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험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연 친구처럼 가출을 지금 하려고 하는 친구한테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형으로? 제 생각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한번 해라. 하면은 할 거면. 뭐 그 친구도 많이 힘든 경험을 할 테고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조금 네. 이만큼 자식이 지금 네. 꿈을 쫓고 있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로 대화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랬으니까. 네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고등학생 얘기, 이제 대학생 그 시기를 지났던 진로 문제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줬고 또 가치관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치관이 부모님과 가치관 그 충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또 부모님 주제에서 또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앞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지금 이해담 친구는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초등학생 친구들도 가출하고 싶거나 꼭 집을 나가진 않더라도 나 진짜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떤 때 그래요? 막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시험을 잘 못 보거나 그럴 때 진짜요? 가출할 때가 있어요. 가출하고 싶은 도망 그런가?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 초등학생도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구나. 여기 이해담 친구는 제 아들인데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예담 친구가 학교에 분명히 그게 찍혔어요. 그 학교에 가면 예담 학생이 8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찍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찍혔는데, 그리고 이해담 학생이 학교에서 하교하였습니다라고 12시 50분에 찍혀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저는 그때 이제 뮤지컬 노래 연습을 저기 뒤에 있는 김인현 친구와 같이 듀엣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등교 하교가 찍혔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집을 잘 갔나 보다 했는데 예담 친구의 엄마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예담이가 선생님 어머니 학교에 안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학교에 안 왔대요. 그래서 이해담 친구를 수소문을 했죠. 그랬더니 수소문을 해서 통화를 시도를 해서 딱 했어요. 예담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혼내지 않을게. 사실대로만 말해줘 라고 했더니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너무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게 중고등학생 문제도 아니고 왜? 그랬더니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운 거를 보고서 친구들한테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싸워가지고 지금 이래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처음엔 그걸 이해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걸 갖고 놀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로를 몇 시간을 배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때 너무 놀라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문제가 아이들이 느낄 때는 위기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안 했다 뿐이지 한 번도 뭐 엄마 아빠 왜 싸우세요?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 안 했지만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 문제가 청소년에 그치지 않구나.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행동할 수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메롱 이해담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본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그때 기억나요? 그때는 그때 기억나요. 네, 그때 왜 그랬어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싸워가지고 애들한테 놀림을 받을까 봐. 아, 놀림 받을까봐 너무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부모님 다투시는 거를 친구한테 왜 얘기했어요? 숨기고 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아, 네, 되게 리얼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냥 고민을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고민을 발설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엔 이게 내 게 아니니까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하니까 초등학생 친구도 저렇게 고민을 한다. 그래서 아마 그때 김인현 친구는 기억할 거예요. 제가 한 시간은 엉엉 울었어요. 막 너무 나는 여기서 뮤지컬 노래를 막 아름다운 사랑 얘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 아이는 대학로를 4시간을 방황하고 다녔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엄마인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아이와 얘기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이해담 친구의 용기 있는 얘기 감사하고요. 이제 여기 앞에 모델 정말 지금도 그냥 모델이라고 보여져요. 네, 태균 학생은 멋진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균 학생의 친구의 가출은 개고생이다. 네,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마이크 주세요. 저는 가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제 주위에서는 가출을 해본 애들이 많아요. 네. 근데 가출을 하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 하고서 네. 다시는 안 하는 애가 있고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애가 있고. 네. 근데 계속 하는 애들은 돈이 많거나 고생을 안 하거나 그러고 계속 안 했던 애들은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거나 못 씻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가출하는 애들을 보면 네. 부모님하고 싸워서 대부분 다 거의 다 그렇게 가출을 해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적은 있는데 저도 가출은 해보고 싶다고 생각은 한 적 있는데 네. 그 다음날 되면 그냥 다시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네.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하니까 근데 엄마 아빠랑 그래도 좀 속 얘기를 하고 좀 친한 편이에요. 네 저희 엄마가 그냥 네. 친구처럼 막 그렇게 친구처럼 저한테 해주세요. 얘기해서. 어쨌든 친구처럼 하는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먼 친구들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좀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네. 그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과 가출을 계기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또 친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비슷한 주제가 있어서 조아라 친구는 가출이 싫어요? 네. 싫어서? 집이 싫어서. 집이 싫어서. 같은 얘기가 아니네요. 네. 저는 네. 가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가출을 해보고 싶었던 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 보면은 엄마 아빠랑 소통이 안 돼서 가출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저도 엄마 아빠랑 소통이 안 돼서 가출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너무 고지식하셔가지고. 고지식하셔서요. 근데 아빠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혹시 제일 그럼 맞붙는 상황. 큰딸이죠, 아라 친구는. 네네, 제가 큰딸인데 아빠가 중학교 때 일이었는데 네. 아빠가 너무 고지식하셔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친구네 집에서 자보는 게 전 소원이었어요. 아, 친구네 집에서도 못 자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아빠가 잠시 안 온다고 했을 때 네.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네. 친구네 집에서 자도 되냐고 하니까 엄마가 된다고 해서 네. 짐을 다 싸들고 친구네 집에 갔는데 아빠가 오신 거예요, 그날. 그래서 대박. 저녁 때 친구네 집 앞까지 오신 거예요, 저를 네. 데리러 가려고.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반복이었어요. 아버지가 큰딸인 아라 친구에게 바라는 건 뭐였어요? 기대가 많았죠. 아, 저는 큰딸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큰딸인 친구들이 정신과에 상담을 많이 와요. 특히. 네. 왜냐면 너무 그 부모님의 기대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나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둘째에 비해서 첫째들은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있다면 어떤 건지 네.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빠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전문직에 뭐 그런 거를 좀 자기가 해보지 못한 걸 너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기대를 하셨죠. 그래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더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좀 아빠의 뜻을 따르려고 했어요? 네,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어서 노력 많이 해봤는데 계속 그렇게 억압을 당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러면 배우가 되거나 연극영화과 간다 그럴 때도 반대하셨겠네요? 아니요. 처음에는 속이고 갔어요. 학원을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너무 높은 데를 써서 못 가가지고 재수를 하겠다. 네. 그래서 돈을 좀 대달라. 재수학원을 다니는데 좀 네. 비싸잖아요. 원래 네. 재수학원이. 그래서 그 돈으로 연기학원을 다녔죠. 근데 그 연극영화과 지원비는 네. 일반 학과보다 훨씬 비싸요. 비싸죠. 네. 한 학교에 10만 원 뭐 이 정도 하는데 그거를까지 속이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하나 쓰려면 한 3-4개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말씀 들었더니 너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돼도 내 책임 지지 마라 이러시면서 너가 알아서 인생 살라고 그래서 주시던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몇 년을 이제 본인 선택대로 살았잖아요. 요즘에 행복하네요. 굉장히 행복하죠. 굉장히 행복하네요. 진짜 행복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애들 잘 챙겨주고 먼저 다가와주시고 얘기도 먼저 많이 얘기해주시면 그러면 애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선생님 그냥 저희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가출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부모님이랑 다툰 이유를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집이 부모님이랑 사는 데니까 부모님이랑 다투고 나서 부모님이 있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엄청 나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부모님이랑 다투는데 부모님이 너무 엄마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가 나셔서 막말하셨어요. 막 너 같은 딸을 낳아가지고 후회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로서는 되게 상처였거든요. 저도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너 같은 딸을 낳았다는 그런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부모님들도 좀 충동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학생들도 똑같이 그러지만 아직은 좀 애들이 미성숙하니까 부모님들이랑 선생님이 약간 배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여기 남학생 최영규 친구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출은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네, 다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른 방식으로 좀 봤어요. 네. 네. 저도 한때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해봤었고 네. 그거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가출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네. 이것도 이제 청소년들도 보고 어머니 아버지들도 보시겠지만 네. 어머니 아버지들께 이제 뭐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사실 가출은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가출을 했을 때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너 이놈의 새끼 왜 나갔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되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 지금도 언제 해본 적이 있어요? 가출?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네. 어떤 이유로 가출을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미국을 잠시 다녀왔었는데 그래요? 그 교육 과정과 지금 한국과의 교육 과정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출을 했었고요. 네. 어쨌든 그 가출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한 번 더 네. 돌아보는 그런 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가출이 용기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면 돌파하지 않고 회피하는 선택으로 가출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진짜 용기 있는 선택으로 가출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너무 저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도 요즘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 저쪽 당고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관에서 만난 여학생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했더니 오늘 4번째 엄마가 오는 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4번 바뀌었대요. 근데
아빠가 술병으로 어제 얼마 전 세 번째 엄마를 머리를 쳐가지고 네 번째 엄마가 오는데 그 엄마랑 자기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뭐 울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담담하게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예 너무 무서우니까 그 아빠의 여러 가지 폭력과 그 엄마들도 얘한테 너도 빨리 이 집을 나가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멀지 않은 가까운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평범한 만약의 경우에는 그게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그런 반항의 욕구나 부모님과 가치관이 안 맞을 때 정면 돌파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눈도 굳게 닫았네.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혼자 있는 왕자에게 속삭였네. 뚝뚝칠성 빛나는 밤에 하늘을 가 황금별이 떨어질 거야. 황금별을 찾기 원하면 인생은 너에게 배운 그 별을 찾아 떠나야만 해. 왕은 말하곤 했지. 이 세상은 파멸로 가득 찼다. 난 결코 앞을 보지 않아. 저 세상에서 널 지키겠다 하셨지. 성벽을 높이고 눈도 굳게 닫았네. 하지만 뛰는 가슴 멈출 순 없어. 왕전 성벽 넘어 세상 꿈꾸었네. 사역을 떠나 저 성벽 넘어 그 별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야 해. 험한 세상 너 사는 이유 그 모든 걸 알고 싶다면 너 혼자 여행 떠나야만 해. 사랑이란 구속하지 않는 것, 사랑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해.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그 별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야 해. 뚝뚝칠성 빛나는 밤에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 네, 지금 뮤지컬 노래 잘 들으셨죠? 제목은 뮤지컬 모차르트 중에 황금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김현진 뮤지컬 배우가 와서 직접 이렇게 노래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매주 이 중간에 재친소라고 해서 재능 있는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청소년들과 1부, 2부 토크를 하고 중간에 재능 있는 친구들 소개를 하면서 그 주제들 저희가 이제 가출이란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제와 맞는 뮤지컬 장면, 뮤지컬 노래 이런 걸 이제 뮤지컬에서는 갈라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청자들 분들과 여기 오신 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출의 주제와
황금별 가사를 이제 자막으로 보실 텐데요. 이 주제가 연결이 되어서 이 노래를 선택을 했고요. 배우가 잘 이렇게 노래를 해주었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는 신혜쌤의 사춘기에게 쓰는 편지라는 코너인데요. 그거를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1 때 출가해 지금까지 18년째 출가 중인 출가 선생님 신혜쌤이 가출을 했거나 지금 가출하고 싶은 담이 큰 사춘기에게 가출은 무전여행 같아. 돈 없이 나와서 정말 많은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 경험이거든.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꼭 필요한 여행이 아닐까 싶어. 대신 기간이 길면 동물이 될지도 몰라. 혹시 가정이나 학교에서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진 않니? 사춘기 때 가출해보고 싶은 마음 한 번 안 가져본 청소년 요즘엔 아마 없을 거야. 내 친구 중에 고1 때 집을 나와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연락이 두절이 된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엄마가 매일 전화를 해서 우셨고, 신혜야, 땡땡이가 살아있는지만이라도 알려주면 좋겠어 라고 매일 말씀하셨어. 그 아이가 집을 나간 날부터 지금까지 잠을 제대로 주무신 적이 없으시대. 아이가 없으니까 엄마가 죽고 싶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나조차 실제로 그 친구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가 20살이 되던 해에 친구의 친구 홈페이지를 또 찾아가 보니 그 친구가 고등학교 중퇴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 연락처를 알게 되었어. 3년 만에 통화가 된 나는 그 친구에게 말을 했어. 땡땡아, 엄마한테 전화 좀 드려. 너네 엄마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신지 알아? 잠도 몇 년째 못 주무신데. 그렇게 3년을 보내셨어. 그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 엄마? 그게 누군데? 오랜 기간 가출한 내 친구는 상당히 세상에서 살면서 냉정해져 있었고, 내가 알던 고1 때 그냥 노래 잘하고 마음 따뜻했던 그 친구가 아니었어. 난 엄마한테 냉정한 친구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 선생님은 10살 이후로 엄마를 단 한 번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 엄마가 살아만 계셔도 업고 다닐 텐데. 아마 나도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마음을 몰랐을 것 같아. 아무리 엄마가 미워도 세상에 안 계시면 후회하는 날이 온다. 있을 때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 가출을 해서 갈 곳도 없고 배고프지? 주머니 100원짜리 동전 9개밖에 없어서 편의점에서 우유밖에 사지 못하진 않았니? 편의점 앞에 앉아서 우유 빨대를 꽂아 먹고 있진 않니? 그 빨대가 네 콧구멍에 들어가진 않았니? 빨대가 콧구멍에 쏙 들어가듯 이제 얼른 쏙 집에 들어가길 바란다. 컴백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출 주제 마무리. 제가 갑자기 눈물이. 네. 이렇게 청소년 힐링 프로젝트 단지 그럴 뿐이야 1회를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너무 진솔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네, 앞으로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또 이 청소년들이 아니면 또 다른 합류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얘기를 또 풀어갈까, 그것들이 또 어떻게 담겨서 사회에 어떤 작은 벽돌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방송 출연해주신 많은 분들께 박수를 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